이렇게 전세 대출을 강화하면 월세로 수요가 옮겨갈 건데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월세 물량이 연초 대비 50%밖에 없어. 안 그래도 월세가 1년 사이에 70만 원 하던 월세가 90만 원까지 올랐어요. 1년 사이에 월세가 서민주택 같은 경우는 20만 원, 작게는 10만 원, 15만 원씩 상승을 했는데 이 물량 자체도 없어. 50%밖에. 근데 전세는 못 들어가는데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2024년 8월 기준 월세 지수가 103입니다. 103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집은 100개인데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103명이라는 건데 이 월세 지수가 다달이 올라가고 있어. 조만간 110이 될 거고 112가 될 거고 113이 될 거고 115가 될 거고 120이 될 겁니다. 집은 100개인데 들어가려는 사람이 120명. 매매 시장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세 시장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월세 시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과거에는 매매가 전세가만 막 상승을 하다 보면 했어요. 그러면 월세 시장 거의 항상 안정화 시장으로 평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시장은 전세 월세 매매가 모두 동반 상승하는 장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시장이 힘든 겁니다. 예. 누가? 이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별 덜 힘들 거야. 근데 주택이 없으신 분들,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아니면 계속 간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주택을 언제 살까 돈은 갖고 있는데 계속 간을 보시면 이런 분들이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이런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본인의 무능력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지 돼. 그죠? 뭐 유튜브 보고 집을 안 샀어요. 뭐 이런 핑계를 댈 것도 없어요. 뭐 어떤 유튜브 특정 유튜브를 보니까 집을 사지 말래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대요. 인구 감소화가 될 거고요. 우리나라는 제2의 IMF보다 더 큰 폭탄을 맞을 거래요. 뭐 별별 얘기를 다 하면서 집을 사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택을 안 사신 분들도 그거에 대한 온전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그 유튜버한테 있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지 돼. 어쨌거나 지금 현재 시장은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이다. 서민 주거비가 계속해서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좀 문제죠. 월세까지 상승을 한다라는 게. 자, 잠깐 광고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어요. 세미나에 오시면 진짜 내 집 마련 전략. 지금 뭐 양극화 차별화 시장에서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주택 시장에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과거에는 우상향 곡선에서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는 시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우상향 곡선인 지역과 우하향 곡선인 지역 두 군데로 극명하게 나뉠 겁니다. 오늘 이 유튜브 라이브를 보시는 이 시간부터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곳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패턴, 과거와 같은 분석으로 시장을 접근하면 안 된다. 왜?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 철저한 양극화 차별화 시장에서 살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엄청나게 가파른 인구 감소와 도시 소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방식의 같은 방식으로 주택시장을 접근하면 안 된다. 저렴한 것과 저평가된 것은 엄연히 틀리기 때문에 저렴한 것과 저평가된 것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진행을 하니까 그 댓글창에 이제 고정으로 저희가 고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댓글창에서 여러분들이 세미나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혹은 뭐 나 세미나까지는 그렇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댓글창에다가 여러분들이 고정 댓글을 걸어놨으니까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월세 시장에 대한 앞으로 시장 전망 한번 해볼게요. 그럼 월세 시장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요. 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희귀한 제도죠.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그렇죠. 이 전세라는 친구가 과거 수십 년 동안 월세 상승에 대한 억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세 제도가 월세를 상승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월세 상승의 억제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가 전세라는 상품이었다라는 겁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우리나라는 OECD 대비면 거의 월세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예. 이 최저 수준으로 만들게 낸 놈이 누구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누구였다? 전세 시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패턴으로 갔었잖아요.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전세 가격도 상승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수요자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전세를 살 건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살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을 거예요. 전세 가격이 1억 하던 전세가 2억, 3억, 4억 올라도 우리는 어디를 살죠? 전세를 삽니다. 그죠? 물론 그 안에서 탈출을 하셔서 뭐 내 집 마련을 영어까지 야 이럴 바에는 내가 내 집을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 집을 사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전세가 아무리 올라도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냐? 여러분들 주변에. 그죠? 내가 전세를 10년 이상 살았다 혹은 15년 이상 전세를 살고 있다 이런 분들을 얼마에 뭐예요? 전세 금액을 얼마 많이 올려줬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세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전세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의 월세는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저 수준의 월세 시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월세 말살 정책이 시작을 합니다. 월세 말살 정책이.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택 시장을 누가 주도하죠? 정부가 주도하나요? 기업이 주도하나요? 개인이 주도하나요? 우리나라의 임대 시장의 7, 80%는 개인이 주도를 합니다. 그죠? 어떤 방식으로 주택 임대차 임대 사업자라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임대 시장은 개인이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죽이면 누가 죽냐? 임대 시장이 죽는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논리를 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어떤 당이 정권을 잡아도 아주 이런 기본적인 논리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합니다. 그죠? 다주택자들이 주택이 많아서 돈을 버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인 겁니다. 그죠? 누가 그걸 선택했어요? 본인이 선택한 거야. 근데 엄청나게 큰 리스크는 뭐예요? 주택이 많아서 주택 가격이 일제히 추락을 하면 그거에 대한 몫도 온전히 다주택자의 몫인 거고,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5천만 원 내던 세금을 2억씩 내야 되는 것도 사실상 다주택자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 욕할 필요도 없어.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삶을 사는 거고, 임차인으로 평생 사는 사람들은 임차인의 삶으로 사는 거고, 1, 2주택만 갖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어쨌거나 얘기가 길어졌는데 우리나라 임대 시장의 7, 80%는 누가? 이 다주택자인 개인이 시장을 좀 움직이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전 정권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철퇴를 떼들기 시작합니다. 주택이 많으면 뭐다? 적폐의 대상이 됩니다. 그죠? 적폐의 대상이 되면서 임대사업자를 그냥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두더지 잡기 게임식으로. 그러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하죠. 그러면서 나온 게 임대차 3법입니다. 그죠? 계약갱신 청구권, 5% 임대료 상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서 임대차 3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또. 자, 임대차 3법이 만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때부터 월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왜? 집주인들이 뭘로 바꿔?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바꿔버립니다. 뭐 때문에? 생존을 하기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세금 내 돈으로 내기 아까우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이 세금을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임차인들한테 전가합니다. 어떻게? 전세금을 인상을 시키면서. 그래서 10억짜리 전세에서 15억으로 못 올리니까, 10억짜리 전세에서 12억으로 바로 못 올리니까, 혹은 2억짜리 전세에서 3억으로 못 올리니까 2억에 얼마? 10만 원, 5만 원 반전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거기다가 금리라든가 정책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시장에 또 기름을 붓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 전세 가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상승하는 국가 중에 하나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세 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 전 정부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바꿔보자, 우리도. 어떻게 바꿔볼까? 이렇게 바꿔보자. 선진국형 임대시장으로 한번 가보자. 이게 뭐예요? 828 대책입니다. 828 대책. 88 대책의 후속작인 828 대책, 누가? 임대시장을 누가 주도하게 하겠다? 기업이 주도하게 하겠다. 라는 거죠. 뭘로? 월세로. 자, 그동안 기업에서 전세로 하다 보니까 힘들었죠. 그래서 당신들이 집을 안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세로, 장기 전세로 10년씩 주다 보니까 기업이 마진이 없어. 그래서 집을 안 짓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업형 임대시가 사라진,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부영 같은 회사인데, 서울 수도권에서 이런 민간 임대 아파트가 지금 종적을 감춘 지가 한 5년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임대 아파트 안 짓는 겁니다, 이제는.
근데 이번에 월세로 바꿔주겠대. 그런데 개인한테는 이 민간 임대, 그동안 30년, 40년 동안 대한민국의 임대차 시장을 책임졌던 개인 민간 임대 사업자들한테는 여러 가지 철퇴를 가합니다. 뭐 공시가 126% 받지 마라, 계약 개시 청구권 해야지 된다, 연 5% 이상 임대료도 받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세금도 세금도 안 걷던 세금을 또 왕창 보유세도 매기고 이러면서 기업한테는 당신들은 126% 룰 안 지켜도 돼요. 5% 이상 5% 룰 안 지켜도 돼요. 계약 개시 청구권 당신들은 안 써도 돼요. 보유세 우리가 줄여줄게요. 공사비 없어요. 우리가 저리로 대출해줄게요. 이러면서 기업이 주도하게끔 지금 나온 게 828 대책이잖아요. 그죠? 근데 선진국은 이런 시스템인 겁니다. 기업이 주도하면서 각 개인은 임차인들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자기 소득의 40% 이상이 월세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전세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시는 분들, 특히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세 가격이 너무 비싸다. 전세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개인 소비가 많이 줄어든다. 전세금 마련하느라고 소비를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선진국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선진국은 자기 소득의 40%,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60%가 뭐예요? 월세입니다. 월세 시장으로 가면 돈 벌어서 월세 내기 바쁜데 개인 소비가 늘어날까요? 무슨 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럼 월세를 줄여주던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자, 기업이 주도해서 월세를 좀 줄여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부에는.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옛날에 이마트 같은 대형 이런 뭐 프랜차이즈 대기업에서 유도하는 쇼핑몰들이 욕 얻어먹는 게 뭐예요? 시장 상권을 다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기업이 이럴 수도 있죠. 하나 오피스텔 멋있게 하나 지었어. 예를 들면 뭐 성수동의 갤러리아 포레 같은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로 확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변 시세는 100만 원인데 기업에서 한 70만 원씩의 임대를 놔요. 그렇게 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 임대 시장은 아주 박살이 나고 말살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누가 시장을 주도하죠? 기업이 주도를 하죠. 이제 70만 원 안 받아도 돼. 부르는 게 월세 가격입니다. 왜? 정부가 처음부터 약속을 했잖아. 당신들이 집을 지으면 우리가 가격 적게 월세 적게 받으라고 얘기 안 할게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기업이 주도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임대차 독과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시장을 주름잡는 1, 2, 3위 기업이요. 이 전체 시장의 80에서 70%를 좌지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임대주택이 100개라면 1, 2, 3위 업체가 그중에 80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합도 가능한 거고 사실상. 그죠? 근데 어쨌거나 이 선진국형 임대 시장으로 월세 시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